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미국의 9월 전망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빅컷인지 베이비컷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을 통해서 이 고용지표를 금리 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을 것을 시사한 만큼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리처드 탱 바이낸스 CEO가 한국에 방문했죠. 오늘자 바이낸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리처드 탱 CEO는 이날 라이언 킴, 해시드 공동 창립자로부터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서 규제적으로 굉장히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태도를 어떻게 보는가? 또 한국이 가상자산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우선 모든 나라들이 정치적인 의제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한국에게 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가 가장 적합한지는 정부와 또 한국 규제기관들이 정해야 할 몫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수사 4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말하면서 혐의는 허위 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이 발표한 텔레그램 CEO의 해당 영상물 혐의는 또 암호화폐와는 무관한 상태입니다. 프랑스 당국과 대한민국 경찰의 조사는 아동 포르노와 마약 판매와 관련된 내용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소가 텔레그램의 암호화폐 추진과 또 굉장히 맞물려 있다라는 점에서는 시사점이 크다는 것이 이 국제사회의 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리플이 최근 10억 개의 XRP 토큰을 다시 한번 락업 해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전체 XRP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은 2017년부터 550억 개의 XRP 토큰을 에스크로 지갑에 보관하기로 결정했죠. 매달 10억 개의 XRP를 락업 해제해서 암호화폐 공급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려는 노력을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는 토큰의 수가 이보다 적다라는 논란이 일면서 이 XRP 가격 하락의 잠재적 원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우리 코인 시장 어떻게 살펴가고 있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76% 상승하고 있습니다. 7,951만 3천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 이더리움입니다. 2.09% 상승하고 있습니다. 342만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0.13% 하락하고 있습니다. 755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라이파이낸스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43.25% 상승하고 있고요. 22.92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PNFT 16.67% 상승하고 있습니다. 0.0007원의 가격입니다. 오아시스 역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16.37% 상승하고 있네요. 61.15원의 가격입니다. 비트토렌트 9.09% 상승해서 0.0012원, 마지막으로 레버파이 8.68% 상승하고 있습니다. 2.831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하이브 6.43% 하락하고 있습니다. 233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믹스마블 6.2% 하락해서 1.679원,
텔라즈 4.88% 하락하고 있네요. 3,335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우마 4.13% 하락해서 2,878원. 마지막으로 트러스트 스왑 3.97% 하락하고 있습니다. 145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파이낸스 오늘 계속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2.44%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캐디너 독스월드 3.55%, 어베일 8.67%, 패치 1.72%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세 단장을 마친 우리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강의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세력 차트 김사부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준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 그렇죠. 너무 멋진, 좀 가을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이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천고마비의 계절인데 언제쯤 내 계좌는 풍요로워질까 하는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 내 포트폴리오 잘 관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도 함께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팀 사파리의 종이 비행기 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USB 카드도 있으니까요. 꼭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오늘은 우리 어떤 강의를 또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그렇죠. 금요일과 달리 오늘은 네. 또 새로운 변신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너무 멋지게 하고 오셨어요. 캐릭터가 조금 다르죠. 그렇죠. 네. 오늘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월요일 시작은 좀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좀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렇죠.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하실 거고요. 자, 오늘은 투자 대가들과 함께 어떻게 가는지 투자의 길을 네. 같이 오늘 가보시고요. 강의 순서를 보면은 그렇죠. 네.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의 공통점이 뭔지부터 살펴보고요. 음. 그걸 통해서 또 9월에 비트코인의 전망도 우리가 네. 한 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동안 제가 원효띠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우리 코인계의 전설 뉴페이스죠. 20대 아주 네. 젊은인데 그럼에도 코인계의 전설이죠. 빨리빨리 하려고 우리 삼각김밥을 먹는 네. 라면을 먹는 네, 그거는 네. 아닌가요? 일본의 BNF고. 아,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잘못 공부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좋습니다. 아니, 잘하셨어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 그래요? 네, 틀릴 수 있다. 학생은 언제나 틀릴 수 있다. 스윗하십니다. 좋습니다. 네. 자, 코인계의 전설이죠. 원효띠 매매법을 이 시간에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시간 되면 하루방 기법 계속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서.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또 한번 깊이 네. 좀 들어갈 수 있는 시간까지 알겠습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의 공통점이 뭐냐?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이 시간에 함께 보고 있죠. 네. 워렌 버핏 120달러로 무려 692억 달러, 네. 약 83조 원이 넘는 세계 10위 부자가 된 워렌 버핏, 그리고 원효띠죠. 종잣돈 600만 원으로 무려 3,700억 원을 만든 현재 비트맥스 기준으로 사익권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현존하고 있는 우리의 네. 뉴페이스 20대 젊은 투자자 원효띠, 그리고 일본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네요. 수도성처럼 네. 그렇죠. 삼각김밥과 라면으로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는데 뭐 없어서 못 먹습니까? 안 해요. 빨리 먹으려고. 네, 그렇죠. 네. 더더욱 공부 열심히 하고 집중해서 네, 그렇죠. 시장에 더 아주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로 모은 1,600만 원으로 무려 5년 만에 1,600억, 현재는 1조 원 정도 네. 자산을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바로 그거죠. 첫 번째, 복리 투자였습니다. 워렌 버핏도 굉장히 네. 강조했던 내용이고 원효띠도 굉장히 그것에 집중하고요. 이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지만 원효띠 BNF도 복리 위력을 알아요. 그래서 1%에서 3%면 만족합니다. 네, 매일매일 크게 이 갖지 말고 쌓이는 욕심을. 이 수익을 네.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이 지금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것 또한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또 하나의 강조점이 있는데 워렌 버핏이 복리 투자를 하면서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복리를 위해서는 쌓아가야 되는데 네. 만약에 손실이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있으면 그렇다면 안 되죠. 복리가 안 네, 되겠죠. 네. 그래서 잃지 않는 매매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전제 있어요. 자체가 예, 틀려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잃지 않는 매매 전제 조건을 가지고서 워렌 버핏은 아예 자신의 투자 원칙을 선포를 해버렸죠. 뭐죠? 네. 원금을 잃지 말라. 두 번째 원칙이 뭐죠? 그 첫 번째 원칙을 고수하라. 너무 예. 그거는 들어도 전율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러한 투자를 동일하게 원효띠도 그렇고 BNF도 추구했다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요원한 것이냐, 힘든 것이냐, 어려운 것이냐, 임파서블이냐, 아니다 이거죠. 미션 임파서블이 절대 아니라는 아니다.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면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세력과 함께함으로 잃지 않는 매매하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죠. 스마트머니 컨셉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만 네. 세력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뭐 힘이 좋은 세력입니까? 강호동입니까? 아니에요. 코인의 가격을 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바로 사실 스마트머니. 그게 진짜 무서운 그렇죠. 힘 아닙니까? 네,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힘이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9월 비트코인 전망을 ETF의 움직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요. 오늘도 네. 한번 이야기해 네. 보죠. 어떤 이야기일까요? 결혼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긴장되는 하시는지 이야기네요. 모르는데, 네. 예,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어떤 남자를 전제 조건으로 나는 이런 조건이면 나의 신랑으로서 네. 괜찮다. 이런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신랑이요? 네. 결혼 너무 멀리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김사부 전문가님께서 제가 딸이라고 이렇게 딱 생각을 네. 하셨을 때 어떤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으세요? 딸이다 하면은 네. 딸 있으십니까? 야, 아니 저는 아들밖에 없어요. 그럼 좀 괜찮아요. 힘드시겠지만 한번 상상해 아닙니다. 보세요. 상관없어요. 네. 딸이든 아들이 저 상관없어요. 며느리를 어떠십니까? 나 괜찮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네. 이번에 그렇죠 우리 아들이 네. 그렇죠 방송에 나오자 같이 네. 가자 오. 거기에 네. 하나의 이거로 넣은 게 있어요. 그렇습니까? 가면은 아주 가면 이쁜 전혀 몰랐던. 이쁜 처자가 기다리고 있다. 이쁜 아가씨가 있다. 어머 예. 긴장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크고 네. 아빠
확실하지. 경상도가 돼가지고. 네. 어쨌든 네, 아버님. 저희들은 전제 조건 다른 거 없어요. 네.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딸 같으면은 네. 앞으로 우리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이 될 거죠. 네. 그 집에 누구를 봐야 되느냐? 아빠를 봐야 될까요? 엄마를 봐야 될까요? 아빠를 봐야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그러면은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네. 저는 모든 기준은 엄마로부터 출발한다고 봐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이 결국은 어머니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유태인의 어떤 조건이라고 할 때에 네. 만약에 아빠와 엄마가 다 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밖에 없다. 그럼 유태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상대도 뭐든 상관없는데 네. 예, 그만큼 여자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죠. 예, 그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집에 장모님을 봐야 되고 또 시댁에 네. 시부모를 봐야 되는데 특히 시어머님을 봐야 된다. 시어머니.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해요. 인생을 배워갑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비트코인 전망을 하는데 아니 왜 ETF를 보냐 말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비트코인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24년 8월 29일 날 맞아요. 블랙록 그렇죠. 5월 1일 이후에 약 4개월 만에 또 자금 유출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8월 주 초만 해도 현물 BTF, ETF, 그렇죠. 비트코인 ETF 시장은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약 2억 260만 달러 순수입 기록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아주 그냥 해피 모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흐름이 달달하다. 그렇죠. 네. 달달했는데 달짝지근하다 했는데 네. 갑자기 씁쓸히하게 갔습니다. 왜요? 이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그렇죠. 그럼 도대체 왜 비트코인 전망에 ETF를 봐야 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 같이 네. 한번 가시면서 엄마, 보겠습니다. 시엄마를 보듯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듯이. 시장 전망의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ETF는요. 비트코인 ETF는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 제도권에 진입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고 시장 심리 등을 반영하는 것에 있어서 ETF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미래 시장 방향성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앞으로 향후 9월에 비트코인 전망이 어떨지 네. 그 전에 왜 비트코인 ETF인가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시장에 그동안에 한번 잘 보십시오. 비트코인은요 아웃사이드였어요. 작년만 해도. 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지금은 아들. 무대 중앙에 서게 되었죠? 네. 네, 왜 이렇게 슈퍼스타처럼 돼버렸습니까 갑자기? 무려 130조 원이 유입되면서 된 이유가 뭐죠? 바로 비트코인 ETF가 그렇죠? 성인이 되면서 버텼습니다. 그렇죠. 네. 빠바방 맞습니까? 빠바방. 그렇죠. 비트코인 ETF는 암호화폐 전통 금융시장을 진입하는 신호였어요. 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무명 가수로 있다가 이제는 그렇죠. 중앙 무대에 올라간 들어서면서 거죠. 그냥 네. 히트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의 제도화와 메인스트림으로 채택되는 것을 이것은 의미하게 된다. 중앙 무대에 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많은 그렇죠. 자본 시장에서 대규모 자본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ETF는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의 하나의 수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비트코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고 개방의 문,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규모 자본 유입으로 가격과 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게끔 되었다. 그동안에 불안정했던 것들이 네.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면서 또 ETF를 통해서 굉장히 안정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장 심리와 규제 환경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시장 심리 바로 밑에다.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비트코인 ETF를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바로 밑에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 ETF의 자금 흐름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또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영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ETF의 가격의 오르내림 이런 것들 자금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측면에서 또 보면은 규제 환경의 지표도 됩니다. 네. ETF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동안에 게리 갤런슬러가 얼마나 많이 딴지를 걸어서 괴롭혔어요. 증권인이 아니니 그렇죠. 이걸로 그래가지고 쫓아왔죠. 리플이 지금도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지금 그나마 그래도 살아나고 있는데 말이죠. 네. 그동안에 그런 규제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러니까요. 드디어 블랙록이라는 아주 큰 세계 천군만마. 제1, 네. 1위 자산 운용사를 등에 업고 이 시장에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네. 시장은 규제 당국은 굉장히 호의적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지금은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정신없이 이제 우리 이렇게 친암호화폐야 그렇죠. 하면서도 난리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네. 대두시키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죠. 뭐, 트럼프는 난리 났고, 지금 네. 코인, 미국을, 미국을- USA 맞아요. 코인, 코인 공화국을 아주 제국입니다. 만들겠다 공화국을 하잖아요.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네. 또 한 측면은 가격 안정화 부분입니다. 대형 ETF는 시장 변동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크게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네. 시장의 코인 가격이 원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마 금융 상품 중에서는 네. 가장 가격 변동폭이 큰 상품이 바로 그렇죠. 코인입니다. 네. 그런데 ETF가 들어옴으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대형 ETF 때문에 네.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는 것이 그렇죠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네. 하나 바로 전통 금융과의 연결입니다. 여러분 지난해만 해도 비트코인은요 뉴욕 정권과 디커플링이었습니다. 사실 따로 국밥이었어요. 네. 너희는 너, 나는 나 이랬는데 따로 지금 국밥? 어떻게 됐죠? 그렇죠. 제도권 안으로 지금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통 네. 금융과 철커덕 이렇게 연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이게 되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그렇죠. 의미를 부여하는 바가 많이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죠. 가치의 상호작용입니다. 비트코인 가치가 전통 자산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달러와의 관계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네. 이런 관계 속에서 시장에서 시장이 어떤 학제든지 호재든지 그게 반응하는 것들을 잘 보시면은 향후에 달러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뉴욕 정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비트코인의 자리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캐치가 가능할 겁니다. 또한 여러분 ETF는 장기 상품이에요, 사실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비트코인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줄 수가 위험 있다. 자산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예, 되게 그런 부분들이, 아이러니하고 예, 매력적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ETF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네. 굉장히 비트코인이라는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고 네. 그렇죠? 예,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말이죠. 예. 시집 가려고 하는데 상대 신랑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봐야 된다고요? 시어머니 보고. 특히 더 보셔야 됩니다. 네.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중요해. 맞습니다. 제 시어머니 보고 계실까요?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성숙도와 미래 전망까지도 한번 보자고요. 어쨌든 시장 성숙도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안정적인 ETF 운영 앞으로 보겠죠, 그죠? 블랙록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이걸 운영해 나간다면은 네. 이 비트코인 시장 또한 같이 성숙해 지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면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은 중요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동일한데요. 변동성 감소죠. 그죠? 예. ETF를 통한 시장 성숙은 자연히 시장 가격의 안정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 자체도 변동성이 감소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ETF는 비트코인 생태계의 건강성, 네. 건전성과 미래 전망을 가늠하는 지표 또한 될 수 있다는 것까지 보시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로 보지 마시고 네. 그렇죠? 이 시장에 그것도 블랙록이라는 세계 자산운용 1위사를 등에 업고 비트코인이 등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의 시장도 또한 전망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9월. 9월은요, 비트코인에 있어서 참 네. 힘든 달이에요. 예. 잔인한 역사적으로도. 달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8월 27일 약 1억 2,710만 달러가 유출이 됐어요. 만입니다. 블랙록이 통해서죠. 네. 자, 수요일 날은 지난 수요일이죠. 예. 약 1억 530만 달러가 추가 유출됐네요. 야, 이거 뭡니까? 목요일 날은
7,180만 달러가 유출되었습니다. 물론 감소세가 조금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말이죠. 어쨌든 또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1,350만 달러의 유출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 상품 블랙록의 ETF, 비트코인 ETF 현물 상장 지수 펀드가 출시된 이후에 처음 있었던 많은 유출이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피델리티 비트코인 트러스트죠. 예, 이것도 3,110만 달러 유출이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수치였죠. 그렇다면 시장의 참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왜 그러냐? 물론 예외적인 움직임도 있었어요. 예. ARK21 Shares라는 곳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530만 달러 순유입이 되었어요. 어쨌든 자본의 이동의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죠. 올해 이후에 약 7.5% 하락했습니다. 현재 한 60K 왔다 갔다 하나요? 58K 정도 되죠, 지금 오늘. 현재 한 58K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거래되고 있는데, 블랙록 지금 비트코인 ETF 평균 원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지선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 자리를 교묘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추정치로 봤을 때 비트코인, 블랙록의 비트코인의 평균 매입 원가는 대략 59,000에서 6만 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지선 역할로 작용하는지 여러분이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계속해서 이게 반복된 이 자리를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뚫으려고 하느냐, 뚫리느냐, 뚫히지 않느냐.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뚫어주고 계속 지지를 그렇죠. 받느냐. 심리적인 어떤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59,000에서 6만 달러를 보시고 일단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블랙록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블랙록이 비트코인 보유량이 세계 3위예요. 그렇죠? 1위가 아시다시피 바로 비트코인을 만든 일본의 그분.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 그렇죠. 두 번째가 바이낸스 거래소죠. 그리고 3위가 현재 블랙록입니다. 약 34만 855 BTC를 보유하고 있어요. 세계 3위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의 지지력 역할을 수행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과연 잘 지켜줄지 이 가격대를 위해서 블랙록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렇죠.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 게 블랙록이 현재 추세라는 것까지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럼 역사적인 데이터 한번 보죠. 9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말씀드렸죠. 9월에 2013년 이후로 매년 9월 평균치를 내보니까 마이너스 4.78%였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도전적인 어떤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과연 9월이 어떻게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ETF를 통해서 하나의 바로미터로 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2024년과 이전과는 다릅니다. 뭡니까? 비포 앤 애프터예요. ETF의 등장 전과 후 차이점이죠. 그래서 올 9월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척도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집중해야겠네요. 그렇죠.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시장 반응은 굉장히 좀 신중한 포지션이죠. 9월에 전통적인 하락세를 예상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신중한 포지션을 취하면서 많은 유출들이 지금 ETF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전략적 변화가 최근에 ETF의 자금 유출로 나타났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시장 변동성, 이러한 상황은 비트코인 시장의 변동성과 투자들의 심리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래들이 그렇죠. 매도를 하고 거래소로 다가가면은 개인 투자들은 더욱더 불안해지게 되고 그렇죠. 도민의 현상으로 가격이 하락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미리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자 9월 이후에 비트코인 전망은 어떨까요? 자, 계절적 약세는 어쩔 수 없다. 역사적으로 9월은 비트코인의 약세의 달이었지만 2013년 이후 마이너스 4.78% 계속해서 수익률을 기록했단 말이죠. 자, 그러나 그렇죠. 거군요.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기술적 지지선을 테스트할 것으로 우리는 보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블랙록 ETF 평균 매수 가격을 얼마나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 리테스트 과정 속에서 지지해 준다면은 새롭게 지지선을 가지고서 올라설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 수준이 무너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지선으로 작용한다면은
갈 때 안정화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네. 그렇죠. ETF 자금 흐름. 최근에 블랙록이 비롯한 여러 비트코인 ETF에서 자금 유출되고 있고 이는 단기적으로 가격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아셔야 되는데 중장기적인 전망은 어떻습니까? 제도권 진입이 가속하다. 블랙록과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의 ETF 출시는 그렇죠. ETF가 미국뿐만 아니고 그렇죠. 홍콩, 호주, 영국 이런 식으로 도미노 현상처럼 지금 계속해서 퍼져나간 것 또한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그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뭡니까? 반감기. 반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계속해서 반감기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반감기 그런데 내가 잘 이용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매번 이렇게 복습을 해봐도 네. 어렵다. 어렵죠. 네. 그렇군요. 반감을 사고 있군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갑자기? 아직 개그입니까? 자, 네. 2024년 상반기에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는 역사적으로 가격 상승의 촉매지 역할을 해왔고 네. 이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예. 거시경제 요인으로 한번 보자고. 인플레이션 추세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긍정적인 이슈들을 무도도 있긴 했어요. 그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된다면은 비트코인에게는 유리하게 그렇죠. 작용할 수밖에 네. 없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중장기 전망은 좀 긍정적이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고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아주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을 하고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성, 기관 투자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죠. 굉장히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단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그렇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그런 그렇죠. 사춘기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감지하시고 그러나 조금 더 멀리 내다보신다면은 달러의 패권국이었던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간단히 오늘 그냥 팁 하나 드릴게요. 미국은 달러 패권국이에요. 달러로 전 세계를 컨트롤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소비국이에요. 열심히 소비해주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면서 오늘 좀 보디가드 같으십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지랖 있게 그렇죠. 조금 너무 넓게 갔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자꾸만 브레이크를 거는 이유가 사실 이제 그게 그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게 베트남 전쟁 이후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세대의 전쟁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히피족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 세력들이 지금 어디 있냐? 민주당이 다가 있어요. 민주당 세력이 그 주도 세력이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이 포괄하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렇죠. 보안관 역할을 해왔던 이 미국이 조금 달러로. 움츠려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실속을 차리는 쪽으로 간다면 트럼프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지금의 지위를 입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더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고 하는 것이 미국 시장이긴 한데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녹록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달러를 가지고 해왔던 정책에 대한 변화들이 필요한데 그런 하나의 돌파구로서의 비트코인, 코인 제국이라는 이야기도 그런 말에서 나온 거예요. 코인 공화국 이야기가. 그렇죠. 새로운 돌파구로서의 역할을 이 코인 시장에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트럼프가 찐 사업가네요.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측면은 사실은 해리스 부통령이 좀 약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보신다면은 지금 코인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블록체인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수익 냈다, 손실 봤다 이 정도 아닌 좀 더 거시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흐름을 잘 따라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이 거시경제 흐름을 좀 쫓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사파리의 종이비행기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사파리 종이비행기방 안에서 이제 요청만 주시면은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께서 비법이 전부 담겨져 있는 USB를 제공해주고 계시니까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들어
들어오셔서 함께 포트폴리오 관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원유띠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 설명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투자의 시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시장일 수 있어요. 네. 자기가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PC 또는 휴대폰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정보를 나눌 수 연애 있고. 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받던 것에 대한 원인들도 좀 찾아볼 수 있고 네. 서로가 그거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은 저희 지금 그렇죠. 비행기 무슨 비행기입니까? 종이 비행기입니다. 종이 비행기입니까? 네. 종이 비행기입니까? 아니면은 네. 무슨 비행기예요? 정확하게. 경비행기? 어쨌든 좋습니다. 밑에 있죠? 네. 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저희가 우리 전문가들이 함께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을 원정 많이 대장님이시죠?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대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USB에는 제가 기법이 네. 여러분들 한 손에는 차트, 한 손에는 이슈라고 내가 늘 말씀드렸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서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느냐 이것은 차트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시면은 네. 제가 이 시장에 30년 제가 세력 차트로서 해왔던 많은 기법들 중에서 기관 손님이 오면 내어드리는 5병의 와인 같은 기법을 준비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셔서 5병의 와인을 받으러. 그렇죠. 5개의 기법을 받으시면 되겠고 오늘도 사실 이제 기법은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코인계 전설이라는 원유띠는 어떻게 보면 매매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주는 그런 투자자예요. 그래서 좀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네. 심적인 측면 그리고 그 차트를 보는 법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네. 하나의 정확하게 정립된 투자 마인드, 투자 기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롤모델이 딱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세요. 600만 원으로 3,600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비트맥스 기준으로 4위에 올라와 있죠. 수익률. 2021년 내에 이 전문가 원유띠가 네. Q&A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주고받았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제 관점으로 다시 해석을 해서 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유띠는요 차트 중심 매매를 했어요. 아하, 그렇구나. 야, 차트 우선주의였습니다. 차트쟁이였군요. 뉴스나 네. 이슈보다는 차트가 우선이다. 그 이유가 뭔데? 자신은 차트가 최고의 정보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차트는 최고의 정보입니다. 세력의 출입 유무를 파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한계가 있죠. 뭡니까? 정보에 있어서 개인들은 후순입니다. 그렇죠. 정보력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는 그렇죠. 지나가는 양이도 알고 있고 그렇죠. 강아지도 옆집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도 알고 있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니도 알고 있나?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꼬마이가 그럽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이라는 저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네.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이슈, 뉴스를 가지고서 투자할 때 한계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차트 안에서 그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차트 기반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계획을 세웁니다. 차트 네.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움직였으면 내가 갈 거야. 이렇게 했는데 밑으로 아니면 잘못된 방향,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나는 과감하게 손절할 거야. 이런 기준들이 명확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더 물타기 할까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주 냉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법에 맞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만 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확실하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매매법은 손흥민 조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기준입니다. 계속 거기서 제가 하는 기법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드리는 거죠. 마찬가지 원유띠도. 그리고 아주 과감하게 손절했어요. 특징이. 만약 계획했던 대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과감하게 손절. 이거는요. 원유띠도 네. 마찬가지고 BNF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과감한 특징. 손절이요. 예, 과감한 손절. 그렇죠. 과감한 손절. 손절을 못하면 내 손모가지를 이렇게 이 정도로 과감하게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시나리오. 네. 그래서 시나리오 매매죠. 시나리오 매매는 뭡니까? 시나리오를 세우고 좀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어디로 갈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세우고 좌회전을 할지, 그렇죠. 직진을 미리 할지. 세운 전략대로
도전하는 거,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추세 매매입니다. 모녀띠는 가장 강조하는 매매가 추세 매매를 했어요. 왜 그럼 추세 매매냐? 상승 추세인 경우에는 시장에 악재가 나와도 네. 결국 상승한다라는 거지. 참 이게 재밌는 거죠. 제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하락 추세인 경우에는 시장이 호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락하더라는 거죠. 호재가 힘이 없군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다른 측면으로 스마트머니 컨셉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슈는 이슈고 세력들은 이미 그 알고 스마트머니 있고. 세력들은 방향은 정해져 있다. 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 트럭 운전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서 추세를 따라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네. 모녀띠는 그래서 무슨 매매했다고요? 추세 추세 매매. 매매했다. 추세 추종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승률 매매예요. 한 번의 큰 수익보다는 무조건 이기는 매매에 굉장히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녀띠는 사실은 항상 수익률로 따지자면 하루에 1% 정도 만족했어요. 근데 이게 그렇죠. 복리로 쌓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겁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네. 저는 이제 다른 쪽면으로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을 오더블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세력 차트로 제가 주식시장에서도 큰 소리 치고 또 작년에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1400% 간 종목들도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네. 세력들이 한 1년간 매집이 이루어진 과정을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량 거래대금이 터져야 됩니다. 우리가 네. 이제 정권 주식시장에서 SG증권발 사태가 있었어요. 갑자기 상승했던 종목이 갑자기 폭락하는 경우도 네. 있었는데 그런 대부분의 종목, 위험한 종목의 특징이 뭐냐?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어요. 아,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최소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 이상 되는 종목 위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주식시장은 제가 200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코인 시장은 한 100억 이상은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나온 종목. 그래서 거래량, 거래대금 상위 종목 위주로 보십시오. 네. 네,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안전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원효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네. 원효띠. 거래 전략에서 세부상을 한번 보면요. 시간 프레임 선택입니다. 원효띠는 좀 특이한데 분봉보다는 최소 시간봉, 4시간봉 위주로 했어요. 참 재밌죠. 그죠? 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했냐? 시장 참여자가 그만큼 시간봉일수록 많은 시장 참여자가 나오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 참여자가 많은 코인만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차트상 보면은 거래소별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네. 우리가 바이낸스 기준으로도 이야기하면은 그렇죠. 거래량 상위 종목들, 거래대금 상위 종목 위주로만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원효띠는 여기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현물했을까요? 선물했을까요? 뭔가 이렇게 질문을 주시니까 선물 아닌데 또 이제 저한테 선물을 주고 과감한 싶으신가요? 과감한 손절하면 또 현물 같기도 하고요. 어떤 건가요? 주로 선물을 해서 선물했고요. 그리고 네. 딱 한 종목만 했는데 한 종목만요? 비트코인. 비트코인만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비트코인만 계속해서 보면은 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에 익숙해지고 또 가장 4시간 많은 봉으로 거래대금과 보면서?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치면은 그렇죠.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형 종목 위주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뚱뚱이 종목으로. 그렇죠. 예. 네. 우량 수급주 위주로 봤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 코인 시장에서는 그 우량 수급주라는 것이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죠. ETF까지 지금 같이 등에 업고 있는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을 보고 거래만 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시장 컨트롤 기술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장 자, 컨트롤 자기 기술. 심리 조절과 철저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해 나가는 거죠. 시장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내가 시장을 컨트롤할 수 없죠. 바꾸고 말하면 내가 차트를 통해서 나의 심리를 조절하고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시장 컨트롤 기술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미래 시장 분석. 자, 미래 시장을 어떻게 분석합니까? 차트에 그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내 손에 차트가 있소이다. 그랬죠. 내일 모레 3일 뒤에 비가 올 것이요. 빠바방. 자, 빠바방. 네.
김사부님이 이제는 날씨까지. 날씨까지. 예, 미래 시장 분석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미래 시장을 미리 예측했던 것이 바로 원효띠의 특성입니다. 자, 네. 복리 한번 다시 한번 보자고요. 복리의 힘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아예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자, 보세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인데 우리 1000만 원만 보겠습니다. 자, 10거래일 되었어요. 얼마죠? 1000만 원이 1340만 원. 한 네. 34% 정도 수익이죠. 그런데 복리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50거래일 되었어요. 자, 우리 뭐 그럼 좋습니다. 조금 시도 약한 분도 계시니까 100만 원 할까요? 좋습니다. 네. 자, 100만 원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자, 10거래일에 134만 원인데 50거래일 되니까 얼마예요? 438만 원. 예. 338% 정도 나와요. 네. 자, 그런데 보세요. 100거래일 될 때 어떻게 되죠? 1921만 8천 원. 네. 그래서 1821%예요. 와. 그렇죠? 자, 네. 150거래일 되니까 어떻게 되죠? 8425만 원. 맞나요? 네. 8325%입니다. 자, 그리고는 200거래일.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200거래일. 200거래일이면 200일만 좀 참으면은, 그렇죠? 여우가 인간이 됩니다. 무슨 네. 이야기죠? 갑자기 구미호 이야기입니까? 자, 3억 6,900만 원.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무려 36,800%대. 그렇죠? 와. 되는 수익률이 기록됩니다. 세계적인 부호 워렌 네. 버핏도 단돈 38달러 또는 뭐 누구는 120달러를 이야기했는데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시드머니가 네. 적다 없다 약하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왜 원효띠도 그렇고 BNF도 그렇고 시장의 고수들이 이렇게 복리에 집착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죠? 네, 예. 복리가 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일지 않은 매매를 하는 기준을 삼기 때문에 내가 손절을 가감하게 하면서 수익률만 좀 더 위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손익비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1.5 대 1. 네. 수익이 1.5라면 손실은 1. 이런 식으로 손익비 구조를 가지고서 여러분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내 시대가 자꾸 망가지는 이유는 뭐냐. 투자를 하시면서 손익비 구조가 망가졌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투자의 기준들을 그런 쪽으로 기법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내 기법이 내가 1.5라는 수익을 주고 손실이 가더라도 1을 주는 그런 손익비 구조를 줄 수 있는 기법이라면 참 좋은 기법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원효띠 투자 철학입니다. 차트 중심이네요. 그죠? 예. 차트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세우고서 이렇게 무빙하고 움직인 다음에 나는 이게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 내고 나올 거야 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갑니다. 네.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추세 매매를 하면서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 과감하게 손절을 한다. 그리고 많은 수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주식시장에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대박 쫓다가 깡통장 개미들이 많지만은 매일매일 3% 챙기는 고수들은 항상 늘상 그렇죠? 영원히 그렇죠? 맑고 깨끗합니까? 맑고 깨끗합니다. 네, 좋습니다. 성률에 네. 치중한 매매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건 뭡니까? 차트 분석이다. 차트는 최고의 여러분의 정보원이에요. 네. 그렇죠? 그 어떤 이슈보다도 더 정확한 것이 바로 차트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모든 매매의 기반으로 원효띠는 삼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그렇죠? 놓치지 말고. 막연하게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막연한 투자는 안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혹시 여기 연세 드신 분도 있으시면 아이들아 네. 여기 학원 저 학원 막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왜 여러분 공부 안 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되고 복리의 힘. 작은 이익을 꾸준히 내는 것은 큰 이익을 얻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네. 워렌 버핏도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네. 이렇게 원효띠를 통해서 오늘 정리를 해봤고 네. 오늘도 드디어 헐 기법은 못 들어갈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남겨두는 이유가 있겠죠? 아, 그럼요. 네, 그렇죠. 아껴두고 핵심. 아껴둬가지고 네. 그렇죠. 요거 여러분들 이 기법은 너무너무 재미있고요. 해보시면은 손익비 구조가 나와요. 1대 1.5가 나오는 기법이기 때문에 빨리 배우고 싶네요. 네, 그렇죠. 못 배우시고 답답하신 분은 빨리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셔서 김사부 기법 받고 싶어요 하면은 제가 USB로 카드 USB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또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세밀하게 강의 나눠주신 우리 김사부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좋은 소식들로 꽉꽉 채워서 내일 오후 9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원정 대장님, 김사부 전문가님 이제 인사 준비 되셨을까요? 네. 네, 코인 원정 대